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지난번에는요 저희가 한국 시장이 월별 또는 일별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밀 검사를 해드렸거든요. 오늘은 미국 시장을 해드릴 겁니다. 요즘 미국 투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11사 청구 50조 이런 게 통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부터 2023년 21세기 데이터만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20세기 데이터로 나쁜 건 아닌데 너무 좀 오래 옛날이기 때문에 그 후에 확실히 좀 바뀐 게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21세기 데이터로 보겠습니다. 자, 계절성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3분의 2는 비슷하게 흘러가고 3분의 1은 다르게 흘러갑니다. 별 사건이 없으면은 계절성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참고로 2023년에는 별 사건이 없었습니다. 별 사건이 생기면은 계절성이 그 이벤트보다는 후순위입니다. 예를 들면은 2020년 초에 1월, 2월, 3월 이때 주가가 많이 폭락했잖아요. 11월, 4월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주식시장이 야 코로나 바이러스 조금만 기다려봐. 너는 존재하지 않아. 5월에 다시 오는 거야?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다고 뭐 코로나가 알았어 5월에 올게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1, 2, 3월에 이런 희한한 바이러스가 등장해가지고 주식시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다사다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연히 보통 해에는 별 사건이 없습니다. 별 사건이 있는 것이 이상한 해이죠. 그래서 2020년, 22년 이럴 때는 좀 이상한 해였고요. 그래서 그때는 계절성이 잘 안 맞았고요. 정상적인 해에는 계절성이 잘 맞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도 들어갈게요. S&P 500. S&P 500은요, 여기도 연말, 연초 효과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S&P 500이 보통 12월 15일 정도의 바닥을 찍고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해요. 일단 여기서 쭉 오른 다음에 1월 중순까지 쫙 올라줍니다. 올라주다가요, 재밌는 거는 11사 청구인데도 불구하고 S&P 500이 1월 중순부터 한 3월까지 좀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한국도 사실 좀 비슷합니다. 코스닥을 보셨으면은 얼추 코스닥은 아니지. 코스피가 좀 비슷하다라는 거를 아마 지난번에 보셨으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쭉 1월에 이제 빠지고 2월에도 좀 이렇게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빠지는 것이 S&P 500의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도 이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1세기에. 그래서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는 이렇게 흐름이 좀 별로 안 좋다가 요때부터 4월 말까지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보통입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요. 미국은 사실 배당도 나눠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을 보통 미국 기업이 1년에 4번 나눠서 주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제가 이 3월부터 4월에 오르는 효과가 배당 효과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했거든요. 근데 미국은 사실 이 배당 효과가 아닐 거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이때 많이 오릅니다. 근데 미국 그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요때 오를 때 한국보다 덜 오른다고 볼 수도 없네. 미국도 꽤 많이 오르거든요, 이때. 그래서 사실 좀 불가사의긴 합니다. 3월, 4월에 왜 이렇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주식이 많이 오르는지. 네, 그게 혹시 이제 연간 보고서 때문인가? 한마디로 이제 그 4분기 보고서들이 나오고 이제 그 해에 이제 뭐 좋은 보고서가 나오고 올해는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장밋빛 전망이 많아서 그런지 왜 그런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또는 이제 뭐 주주 환원 정책들이 3, 4월에 쏟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5, 6월을 보면요, 당연히 미국도 이때 큰 재미는 없습니다. S&P 500을 보시면요, 이제 5월에 이제 좀 이제 많이 비실거리는 모습을 보여요. 물론 5월 말에 일시적으로 한번 튀는 맛이 좀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좀 튀나 하더니 그 6월에 또 내려가는 힘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S&P 500이 좀 정상적입니다. 재밌는 거는 이제 7월은 코스피도 좋고 코스닥은 별로다라고 기억하실 텐데 S&P 500도 7월은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이것도 한국과 미국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8월에 이제 이거를 많이 반납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비실비실거리다가 마지막 며칠 동안에 좀 툭 튀는 이제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튀었다가 한국과 비슷하게 S&P 500도 9월에 이제 별로 수익이 안 좋습니다. 특히 요 9월 15일 요 언저리가 그 네 마녀의 날 뭐 이런 거거든요. 파생 상품들이 다 만기되는 날인데 그 후부터 9월 말까지 전반적으로 S&P 500 지수가 별로 안 좋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9월은 한국과 미국이 사이좋게 같이 망하는 그 달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코스닥과 나스닥 두 개를 숏을 쳤잖아요. 그쵸? 네,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 자, 10월에는 미국이 전반적으로 반등이 한국보다 더 빠르고 강하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 그러니까 요 언저리까지 많이 비실거리다가 이때부터 이제 마지막 주부터 반등을 해서 11월, 12월 쩍쩍 뻗어나가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미국 형님들은 세종대왕
대왕님을 좋아하시는지 10월 9일 요 한글날 요때부터 이제 그 저점을 치고 올라가는 것이 그 최근 21세기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 한글날부터 미국 주식이 이제 보통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11월에는 이제 물론 여기서 주춤하다가 계속 이제 올라가는 게 보통이고 12월에도 전반적으로 수익이 좋기는 한데 여기도 이제 그 연말 연초 랠리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12월 초중순은 잠깐 좀 떨어지는 척 하다가 오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시면요. 그 S&P 500은 코스피 지수와 상당히 상관성이 높고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차이는 사실은 딱 그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11월, 4월 랠리가 한글날에 시작하느냐 아니면 10월 마지막 주에 시작하느냐 그 정도 차이거든요. 나머지 구간은요 그냥 얼추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말 연초에 강하고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약하고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굉장히 강하고 5, 6월에 비실비실 7월에 좀 강하다가 8, 9월에 비실비실 그리고 10월 그 중순 또는 이제 말부터 오르기 시작한다. 그래서 코스피와 대단히 비슷하거든요. 나스닥은 좀 많이 다릅니다. 자, 그 나스닥 넘어가기 전에 그 코스피와 코스닥도 월말 월초 효과가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월말 월초에 대부분 달에 꿀을 빨 수 있다라는 건데 이제 보시다시피 S&P 500도 월초 랠리가 6월, 8월, 9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머지 달에는 월초 며칠 동안 투자를 했으면 돈을 벌 수가 있었고요. 월 말에도 1, 2월, 9월을 제외하고 나머지 달에는 대부분의 경우 월 말에 수익이 좀 강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나스닥도 연말 연초 효과라는 게 존재합니다. 12월 20일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쫙 오르다가 마지막 주에 좀 비실거리다가 1월 중순까지 쭉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S&P 500과 비슷하게 2월 말까지 좀 재미가 없습니다. 1월 중순부터 내려가고 2월에도 좀 가는 척하다가 내려갑니다. 내려가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나스닥도 3월 그 중순부터 보통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데 나스닥은 보시다시피 이제 S&P 500은 이렇게 4월에 스무스하게 이렇게 갔는데 나스닥은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 조금 이제 좀 비실거리다가 올라가는 흐름인데 어쨌든 나스닥도 S&P 500 또는 코스닥 또는 코스피와 비슷하게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 말까지 꽤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때 아무래도 거의 모든 지수들이 강하기 때문에 요 구간에 어떤 그 산업 ETF 섹터들이 더 잘 나가는지 그때 가서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회적으로 그쪽 산업 또는 섹터에 그 좀 단기 투자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맨날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 나스닥은 5월, 10월 바람을 확실히 덜 탑니다. 덜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ETF 섹터 분석도 해봤는데, 이제 좀 5월, 10월에도 잘 나가는 ETF들이 미국에서는 반도체, IT, 그 다음에 바이오 쪽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쪽 기업들이 나스닥에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나스닥 지수도 5월, 10월에는 전반적으로 좀 괜찮은 흐름이에요. 그래서 5월에 좀 떨어지나 했는데 마지막에 따다 이제 부활하는 게 있고요. 이제 6월 같은 경우가 좀 약하긴 하네요. 그렇죠?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좀 그게 썩 좋지는 않은데, 네, 그래서 나스닥이 여름에도 보면은 7월은 S&P 500 코스피와 비슷하게 이렇게 쫙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통 보이고요. 8월에도 이제 보시면은 수익이 뭐 전반적으로 엄청 높지는 않은데 일단 초중반에 좀 떨어진 척 하다가 그 8월 한 중후반부터 다시 랠리를 보이는 모습이 이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9월이 바로 이제 나스닥이 제일 약한 이제 그때이죠.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일시적으로 숏을 들어간 것이고, 자, 그리고 이거를 보시면은 언제까지 숏을 들어가야 되는가 이것도 꽤 잘 보입니다. 9월에 이제 좀 약하다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우리가 한 이 정도 이제 와 있잖아요. 그죠? 지금 놀랍게도 요즘 나스닥이 그래도 좀 반등을 한 해 만에 뭐 이러고 있는데, 자, 저는 이제 9월 15일 후에 나스닥이 쭉 빠진 다음에 이것도 이제 한글날까지 쭉 빠지는 거를 제가 조금 기대를 하기는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스닥도 세종대왕을 리스펙합니다. 10월 9일부터 오늘 세종대왕이나 리지 하면서 이제 오르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강렬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요. 강렬하게 오르고 11월에도 강렬하게 오르다가 이제 12월에는 이제 S&P 500과 비슷하게 초중반에 좀 오르다가 이제 연말 연초를 대비해 가지고 일단 한 번 좀 빠져주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갑니다. 이게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텍스 러스 셀링이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같은 경우는 양도세를 내야 되잖아요. 주식을 사고 팔 때. 그래서 이제 그 12월 말에 이제 좀 루저 주식들을 이제 많이 팔아가지고 손실을 많이 확보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내 수익과 상쇄해가지고 양도세를 덜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2월에 일시적으로 이제 좀 많이 팔았다가 그 주식을 나중에 되사는 그런 행위가 분명히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2월 마지막 주 1월 첫째, 둘째 주가 좀 화려한 것이 아닌가 추측을 우리가 좀 해볼 수가 있고요. 물론 한국은 사실 이런 게 크게 적용되지는 않는데 뭐 미국이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야 우리도 저렇게 따라 해야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있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두 시장의 상관성이 꽤 크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월초 월말 효과를 보면요. 나스닥도 여기 2월, 5월, 8월, 9월을 제외하면 다른 그 해에는 월초 효과라는 것이 있고 1월, 4월, 7월에는 그 월초 효과가 상당히 깁니다. 월 말 쪽을 보면요. 1, 2월은 없고 9와 12월 아니죠. 12월 있네. 그 12월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달들은 월말 효과가 다 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약을 하면요. S&P 500과 나스닥은 좀 다르게 움직인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S&P 500은 한글날부터 1월 중순, 3월 중순부터 4월 말이 좀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7월도 괜찮고요. 코스피와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코스피는 10월 말부터 움직이기 시작하고 우리 이제 미국 선생들은 세종대왕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글날부터 좀 움직이는 것이 보통이고요. 나스닥도 한글날부터 1월 중순, 3월 중순, 4월 말 이것까지는 똑같은데 근데 5월, 10월이 상대적으로 S&P 500보다는 조금 더 양호하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IT, 반도체, 바이오 요쪽 섹터들이 5월, 10월에 좀 강한 편이거든요. 경기를 좀 덜 타고 뭐 그런 거 좀 경기를 타는데 얘네들 어쨌든 5월, 10월에 얘네들이 좀 좋은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나스닥이 아무래도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그 나스닥 쪽이 5월, 10월에 아무래도 좀 그래도 좀 답인 것 같습니다. 5월, 10월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되는 것까지는 확실한데 그래도 기왕 좀 들어가면은 나스닥 쪽으로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코스피나 S&P 500이나 코스닥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코스닥은 5월, 10월에 정말 죽음이거든요. 아니 이름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코스닥, 나스닥. 근데 코스닥이 나스닥에 덜 떨어진 동생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지수에서 대부분 달에 월말 월초 효과가 있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익하셨으면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는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띄워서 피해자들을 텔레그램 방으로 데려가서 그 후에 본격적으로 사기를 치는 수법이 유행입니다. 일단 저는 페이스북 광고 안 합니다. 그거 100% 사기입니다. 인스타 광고도 안 합니다. 근데 사칭 형태라는 게 늘 변화무쌍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텔레그램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향후에는 다른 채널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강화구 사칭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간단한 방법을 몇 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어떤 이유가 되었든 돈을 송금하라고 하면은 무조건 사기입니다. 아마 저만 아는 신박한 뭐 주식이나 코인 사이트, 펀드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 가입하고 돈을 보내라라고 할 거거든요. 절대로 보내시면은 안 됩니다. 무조건 사기고요. 자, 두 번째, 종목 추천을 하는 경우도 무조건 사기입니다. 사칭방 하는 사람들이 뭐 퀀트나 자산배분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종목 추천을 합니다. 이 종목 사세요, 파세요 이런 거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는 퀀트 투자자라서 종목을 모르거든요. 진짜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물론 에코프로가 뭔지는 압니다. 근데 그게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유튜브 열심히 보는 일반인보다 제가 개별 종목을 훨씬 더 모를 겁니다. 근데 제가 종목 추천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만약에 제가 한다고 하면은 저한테 종목 추천 받고 싶으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자, 그래서 여러분이 단톡방이든 텔레그램 방이든 어딘가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강국처럼 보이는 사람이 종목을 추천한다 라고 하면은 당장 나오시면 됩니다. 무조건 사기거든요. 물론 그 전에 우리한테 제보를 남겨주시면은 뭐 그게 뭐 DM이 되었든 페이스북이 되었든 인스타가 되었든 뭐 아니면 어스 알라이언스 쪽이 되었든 그 제보를 해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